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5손가락에 드는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행복하고 즐거웠던 1학기를 보냈었어요. 그런데 수능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해서 제가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하고 그 결과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에 가지 못한 것이 정말 아쉬움이 크게 남아서 제가 반수를 결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제 내신 성적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안정적이었습니다. 반면에 모의고사 점수는 오락가락이 되게 심한 롤러코스터 같았는데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터무니없이 그냥 공부하면 모르겠지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뭔가 수능에 대한 좀 더 준비를 잘 해보고 좋은 방향성으로 공부를 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모의고사에 대한 한계를 좀 극복해 보고 싶어서 제가 재수를 결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통학으로 진행하는 다른 학원에 비해서 기숙학원은 주위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없다라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에 저는 수능을 좋게 보지 못했고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의 의지와 실력을 신뢰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수능에 맞게 좀 더 최적화시켜줄 수 있는 학원으로 강남 하이퍼 기숙학원을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반수생을 위한 전용반이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기숙학원에 비해서 유일하게 강남 하이퍼 기숙학원만이 반수반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반수반 같은 경우에는 6개월간의 1학기를 놀고 온다라는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재수생의 커리큘럼을 따라가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강남 하이퍼 기숙학원에서는 2주간의 반수 커리큘럼을 만들어 주어서 수험생의 자세로 수험생의 감을 찾는 데에 돌아가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 과목 선생님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약하고 자신감이 없었던 취약 과목의 학습법을 배울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러한 과목에 대한 제 떨어져 있었던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 제가 맨 처음 들어왔을 때 나눠준 학습 플래너인 HSP가 제가 수능을 준비하는 데에 길잡이 역할을 해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 저는 플래너라고는 정말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는데요. 처음에 HSP를 받았을 때에는 이걸 정말 열심히 써도 어떤 효과가 있을까 같은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플래너를 막상 쓴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공부량을 잡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플래너를 매일매일 써보면서 한번 플래너를 쓰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리고 제가 약속한 공부량을 스스로 채워가는 모습을 보면은 저 스스로 정말 많은 보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재수를 진행하는 동안 정말 많은 날이 공부가 하기 싫고 또 공부에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달성해야 될 목표를 플래너에서 보면서 그래 이것만큼은 하자라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한 것이 제가 수능까지 끝까지 꾸준히 공부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기숙학원에 제가 들어왔을 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지만 성적의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정말 수능날 좋은 점수를 받아서 목표했던 대학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걱정이 많이 들었고 그때 슬럼프가 왔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로 공부에 집중이 되지 않았을 때 그동안 매일매일 작성했던 학습 플래너인 HSP와 일기장을 다시 보면서 그래도 이만큼이나 해왔다. 이거보다 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었던 시기를 극복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또 열심히 공부할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재수를 경험했던 제 지인들을 통해서 모의고사 하나하나, 시험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수능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슬럼프는 수능을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서 찾아왔습니다. 수능에 대한 두려움, 긴장 때문에 정말 밤에 쉽게 잠에 들지 못했는데요. 그 여파로 결국 오전 수업에는 자주 조는 등 공부에 집중하기 힘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여러 선생님들의 조언을 구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유를 자기 전에 먹는다라든지 잠자기 전에 가져야 할 호흡법 그리고 상담을 통한 심리 해결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의고사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침착한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될 시험은 수능만이고 수능 전에 보는 모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보기 전이나 모의고사를 본 후에 오는 그런
후유증이 오래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재수를 하는 기간 동안 공부뿐만 아니라 정말 인간관계라든지 멘탈 관리 같은 많은 부분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모의고사에 대한 두려움은 접어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수능 성적이라는 결과물로 재수의 성패를 나누지만 그 과정 속에서 겪는 많은 일들 속에서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재수의 끝에 대한 생각, 수능에 대한 두려움, 걱정보다는 재수의 그런 과정 속에서 더 성장하는 나를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은 수능 시험장에서 만나게 될 모든 과목에 대한 그 과목의 기출 문제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부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각각의 과목에 대한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데요. 그 알려주는 방법을 자신의 것으로 스스로 체화시키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화법과 작문, 문법, 문학, 독서 이렇게 분야가 나뉘어져 있는 만큼 각 분야에 대한 대비를 따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재수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문법을 가장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문법 개념 정리, 저만의 노트를 만들고 앞으로 제가 수능에서 만나게 될 모든 그와 관련된 문법 내용을 최대한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리한 노트를 반복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 문법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한두 달 정도 앞둔 시점에서 기출문제를 15번까지만 인쇄를 하고 20분의 타임 리미트를 정해놓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풀어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화작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문제 유형, 패턴 등이 항상 반복되기 때문에 수능을 앞두고 준비했을 때가 가장 효과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문학은 선지 위주의 기출 분석을 하였습니다. 문학을 풀 때 정말 많은 학생들이 감으로 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감이란 것이 정해지지 않은 학생의 경우에는 그 감과 맞는 문제가 나올 경우에 점수가 잘 나오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점수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 감을 좀 더 평가원의 기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평가원 문학 선지에 나오는 개념어와 그 개념어와 관련된 여러 공부해야 될 것들에 대한 정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서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내용을 공부하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지문의 내용보다는 그 지문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문의 구조 위주의 분석을 할 경우에는 시험장에서 정말 낯설고 주제가 익숙하지 않은 독서 지문을 만났을 때 그 독서 지문 속에서의 패턴을 통해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또한 독서 문제를 풀 때 여러 학자들이 나왔을 경우 그 학자의 견해를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는 법, 평가원의 문제 출제 방식 등 학원에서 정말 많은 독서 문제 풀이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러한 독서 문제에 관한 해결 방식을 여러분의 것으로 체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학. 제가 정말 자신감이 없는 과목이었는데요. 거기다가 또 반년 정도를 공부를 하지 않다 보니 정말 수학에 관한 많은 부분이 제 머릿속에서 사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수학에 대한 기초적인 문제풀이법을 다시 생각해내는 것,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수학 개념 위주의 공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아직 제가 풀기에 많이 어려운 그런 저의 수준에 맞지 않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쓰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였는데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문제를 풀 때 이 정도 시간을 가지고 풀자라는 타임 리미트, 저만의 리미트를 두고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수학 중에서도 특히 기하 벡터의 공간 부분이 정말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문제 하나하나가 다 달라 보이고 풀이법도 다 다양해 보였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의 방향성을 잡고 같은 풀이 방식으로 풀어내는 학원 선생님들의 강의를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다와 같은 그런 공부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제가 따로 조금은 개념 공부가 부족하다거나 이 부분은 취약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학원 선생님들에게 질문 당직을 이용하여서 여러 질문을 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재수를 시작하면서 정말 가장 문제였다라고 생각하는 과목이 저에게는 탐구 과목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개념 공부도 안 되어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도 양치기는 많이 했던 고3 시절과는 달리 재수를 시작할 때는 올바른 방향성을 갖기 위해서 탐구 개념 공부를 먼저 진행을 했고 그 개념 공부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화학 1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시절에는 빅킬러 문제에 대한 정확한 개념도 잘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빅킬러 문제에도 꽤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고, 킬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손도 못 댈 정도로 킬러 문제에 대한 저만의 확고한 풀이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학원에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화학을 다른 과목으로 바꿔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지만, 학원의 화학 선생님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셨고, 그 강의를 통해서 빅킬러와 킬러에 대한 맞는 확고한 방법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는 수능은 암기 싸움이다 라고 항상 강조를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6번까지 나오는 그 빅킬러 문제에 대해서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개념들, 화학물의 종류라든지 탄화수소의 이성질체와 같은 그런 공부를 좀 더 열심히 꼼꼼히 암기하였습니다. 킬러 네모난 같은 경우에는 모두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방정식을 이끌어내는 연습을 하여서 어떻게 자료가 출제가 되더라도 하나의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저만의 풀이법을 얻기 위해서 반복 학습하였고, 그것이 수능에서 좋은 결과로 이끌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구과학 1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제공해주는 이투스 무한 패스를 활용해서 오지훈 선생님의 강의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풀 커리큘럼으로 따라 공부하였습니다. 빅킬러 문제들에서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 오지훈 선생님께서 잡아주시는데요. 그런 강의를 통해서 지구과학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 킬러인 천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의 방식뿐만이 아니라 여러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러한 상황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풀어야겠다라는 저만의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부를 진행하던 중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내용은 학원에 출강하시는 김희정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은 수능이 끝난 후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이 있기 때문에 수능까지는 수능에 매진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능이 끝난 후에 각 대학에 맞는 학생부 종합 면접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아쉽게도 고려대학교 특기자 전형 면접이 수능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일주일 전부터 짬나는 시간과 수능에 대한 공부를 9시까지 진행을 하고 9시 이후에는 면접을 위해서 준비하였습니다. 면접을 준비할 때는 학생부와 저의 자기소개서를 정말 암기할 정도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었고, 또한 같이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와 서로 예상 질문을 해보면서 면접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면접을 준비하면서 수능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에 수능에 대한 공부에 전념하기 힘들었는데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수시 전형과 면접 날짜 등을 확인하여서 정말 신중히 수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반수생이었기 때문에 2학기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에는 정말 쉬운 개념과 정말 쉬운 문제들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나에게는 150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스스로 자신감을 주었고, 또한 꾸준히 잠들어 있었던, 정말 푹 쉬고 있었던 저의 수험 세포를 깨우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다른 재수생이나 수능을 준비하는 현역에 비해서 반수생 같은 경우에는 공부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플래너를 작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자신이 공부가 잘 되는 환경과 시간대를 찾아서 그 시간대에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실수도 실력이 되는 시기, 9월 평가원을 보고 한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입니다. 3학기가 되고 나서부터는 정말 수능에 대한 실전에 대한 대비가 들어가야 하는 시기인데요. 혹시나 내가 오기념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한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에도 일일이 정밀한 계산을 해보는 등 정말 실전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은 학원에서는 정말 양질의 모의고사를 제공해 주는데요. 그 모의고사를 통해서
수능에 대한 감을 깨워야 하며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시간 조절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수능을 며칠 남겨두지 않았을 때에는 수능 시험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생각해 보면서 그때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